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회로 이론 2의 이제 교육 과정 중에 이제 회로 이론 2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학기 때 해야 될 내용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퓨리어 트랜스폼이 참 재미있는 파트이긴 한데 이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자,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통신이론 혹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중복적으로 배우는 파트라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내려진 최종 결론은 퓨리어 트랜스폼 부분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즉 17장에서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18장 퓨리어 트랜스폼은 스킵하고, 그리고 19장 투포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로 이론 2 교과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면 수업으로 회로 이론 2 강의를 할 때는 실제 퓨리어 트랜스폼 부분은 스킵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면 강의가 판서를 하다 보니 칠판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또 칠판을 지우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해결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못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비대면이다 보니 차근차근 진행된 그 순서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 시간처럼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간략하지만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그냥 수박 겉핥기겠지만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는 충분히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허락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간은 뭐 기말고사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말고사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퓨리어 트랜스폼, 이번 시간에 하는 퓨리어 트랜스폼은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으니 편안하게 이번 시간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고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퓨리어 시리즈를 RLC 회로, 즉 서킷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4단계로 구분하여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퓨리어 시리즈로 주어진 신호를 나타내고, 그리고 퓨리어 시리즈로 나타낸다는 말은 주파수 관점으로 신호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되니 주파수 관점, 즉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오리지널 회로를 변화를 시켰죠. 그런 주파수 회로를 바꿨다는 말은 이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임피던스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임피던스를 바탕으로 DC 환경 오메가가 제로죠. 그리고 AC 환경 오메가가 N 오메가 제로라고 나타나요. N이 죄송합니다.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쭉쭉쭉 나가서 이 오메가의 값이 바뀌면서 따라 퓨리어 시리즈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마지막에 DC 성분과 AC 성분의 합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슈퍼포지션의 합으로. 그렇죠? 이게 퓨리어 시리즈에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며, 우리가 잠깐 또 말 나온 김에 복수 한번 해볼까요? 자, 퓨리어 시리즈는 주기성을 가지는 임의의 신호를 모두 사인과 코사인과 같은 정연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정의 그대로 우리가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정의 그대로 어떤 평균값에다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정연파들의 합이니까 진폭 dn을 가지고 반복되는 정도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n만큼 계속 반복되는 정연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오일러 공식을 써서 회로 이론 입장에 맞는 수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뭐였나요? 평균값 A0에다가 시그마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를 할 때 an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bn sin n 오메가 제로 t다 라는 수식을 세워서 a0 an bn 값을 찾는 걸로 ft를 구해냈었습니다. 이걸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냈다 라고 하고 a0 an bn을 찾는 것을 퓨리에 어널리시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오일러 공식을 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오일러 공식을 한 번 더 썼었습니다. 한 번 더 썼을 때는 이 통신이론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수식으로 또 바뀌었죠. FT를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는 게 지금 아침이거든요. 지금 아침도 아니죠. 새벽이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잠기네요. 자, 어쨌든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의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 t다 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되는 이유가 n의 값이 제로인 정보를 또 포함해 준다는 거죠. 즉, 요 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말한 요 네 스텝에 대해서 실제 예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는데 짧게 우리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VS가 있을 때 VOT를 구해라. 첫 번째 스텝이 뭔가요? 이 녀석을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라. 즉 VS는 A0 시그마 AN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BN 사인 N 오메가 제로 T로 나타내라 해서 VS를 이제 퓨리에 시리즈로 A0 AN BN 값을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쫙 풀었더니 VS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n이 홀수 값일 때만 값을 가지네요. 즉, 이걸 나열식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자, 어쨌든 VST를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냈으니 이제 두 번째 스텝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 J 오메가 L인데 오메가 N이 n이 몇 번째가 될지 모르니까 n 오메가 제로 즉 n 파이 즉 그렇게 되죠. 그럼 VO는 이 두 개의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DC하고 AC 성분 찾아내면 세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뭐 굳이 이러한 수식에서 얻지 않더라도 DC 성분은 이 부분이 쇼트가 되니까 도선의 전압 제로죠. 자, AC 성분 뭔가요? 이 VS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퓨리에 시리즈를 나타내는 녀석에서부터 n 파이 분의 2의 사인 n 파이 t니까 코사인으로 페이저로 바꾸면 마이너스 90도. 즉 VS는 n 파이의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페이저 성분을 나타냈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렉탱귤러 타입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분자는 2n파이라는 크기의 위상은 90도. 그렇죠? 자, 분모는 크기는 5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아크탄젠트 x분의 y. 자, 이와 같이 주어지죠. 자, 얘네들을 쭉 풀면 VOT 이와 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VOT를 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슈퍼포지션 합으로. DC 성분이 제로니까 필요 없고, 자, 이 부분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3개 정도만 나타내도 우리는 성립을 한다, 정답으로 인정한다 했으니까 n이 홀수일 때 값을 가지죠. 여기 VS가. 그럼 VS를 나열식으로 3개로 나타내고 거기에다가 오메가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오메가에 대해서 이 녀석들을 각각 다 계산해 주면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오메가가 파이 t일 때 이걸 나열식으로 VS를 나열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m 파이 분의 2의 마이너스 90도인데 n이 1일 때니까, 그쵸? 파이 분의 2 마이너스 90도가 될 거고, n이 3일 때는 3 파이 분의 2 마이너스 90도가 될 것이며, 5일 때는 5 파이 분의 2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자, 여기다 놓고 쭉 해석을 하면 이 VO라고 하는 녀석이 시간 도메인 하기 전에 페이지 도메인에서는 요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크기 0.4981의
마이너스 51.49라고 하는 녀석이 n이 1일 때, 즉 파일 때, 오메가가 파일 때고, 오메가가 3파일 때는 0.2051에 마이너스 75.142 나올 거고, 그리고 오메가가 5파일 때는 0.1257에 위상이 마이너스 80.96이 각각으로 나오겠죠. 각각. 이 각각 나열식으로 나타낸 걸 슈퍼포지션으로 합치면, 자, 이 녀석 0.4981의 코사인 파이 t의 마이너스 위상, 그리고 이제 3파이니까 크기 0.2051의 코사인 3파이 t의 마이너스 75.142, 그리고 5파이 이때 0.1257의 코사인 5파이의 마이너스 80.96도 라고도 얻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기신호가 입력될 때 주기신호의 VTIT는 페이지 형태를 포함한 우리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 DC 성분과 교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페이지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정연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이 경우에 에버리지 파워는 어떻게 될 거냐? 에버리지 파워는 쭉 계산을 했더니 DC는 DC끼리 곱하고 AC에서 진폭은 진폭끼리 곱해서 2분의 1로 나눠주고 위상은 이 둘의 위상차다. 자, 기본 포맷이 여기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여기에 세타 n 빼기 파이 n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에버리지 파워 값도 구해낼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FT A0 시그마의 AN, BN 이렇게 주어진 형태를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간단화시키는 과정을 쭉 진행해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FT라고 한 녀석은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익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다 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녀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 녀석은 회로 이론에서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통신이론, 시노민 시스템에 대해서 교과목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죠. 자, 왜 이러한 형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자, 그게 퓨리의 트랜스폼에서 약간의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퓨리에 시리즈,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 이 부분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시겠죠. 이 같은 녀석 CN 구하고 CN을 구했다는 말은 이렇게 구했다는 말은 FT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CN을 구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코사인, 사인 적분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였나요? 적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형태가 있죠. 분모가 제로로 갔을 경우, 즉 이 경우 이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는 n이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n이 제로인 걸 포함하고 있는데 CN의 경우 여기 n이 제로가 되면 이 녀석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자, 이러면 안 되니 n이 0일 때, 즉 분모가 제로가 되니 n이 0일 때는 따로 하자. 그래서 따로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봤었죠. 적분을 할 때 사인 혹은 코사인, 예를 들면 코사인 n-1 파이 t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분모로 가니까 n이 1일 때 따로 생각을 해준 것처럼 n이 지금 0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되니 n이 0일 때를 따로 생각을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n이 0일 때를 제외한 녀석, 즉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 자, 이번 시간에 할 거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녀석이고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퓨리에 트랜스폼만 가지고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진행을 해야지 퓨리에 트랜스폼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로 이론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번 시간에서는 주 핵심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잡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퓨리에 트랜스폼이 도대체 무엇이냐? 퓨리에 트랜스폼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트랜스폼이 붙은 녀석
우리가 배웠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란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퓨리에 트랜스폼은 도대체 뭐가 다른 녀석이고 뭐가 같은 녀석이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비교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비교해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 퓨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RLC 회로에 접목을 할 거냐에 대해서 두 번째 타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퓨리에 트랜스폼은 도대체 RLC 회로를 해석할 때 어떤 물리적 의미 차이를 줄 거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줄 거냐를 세 번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3번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같이 설명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크게 두 가지죠.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비교해서 퓨리에 트랜스폼, 물리적 의미와 회로에 들어갔을 때 차이 하나, 그리고 실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회로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리에 시리즈가 키워드가 뭐였나요? 주기성을 가지는 신호였죠. 주기 신호였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은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퓨리에 트랜스폼은 주기 신호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퓨리에 트랜스폼은 비주기 신호를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막 다뤘어요. 그런데 주기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러한 주기 신호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했나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큰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자, 이런 신호 어떻게 했나요? 자, 요 첫 번째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여기는 주기 t만큼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프트로 주어졌었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프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됐나요?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냈고, 첫 번째 형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와 같이 주어지는 형태로 시간 영역에서의 시프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익스포넨셜로 나타내는 형태로 얻어졌었죠. 즉,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첫 번째 주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바탕으로 시간의 시프트 라플라스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퓨리에 트랜스폼도 보면 비주기 신호라고 되어 있지만 주기 신호에 대해서도 충분히 퓨리에 트랜스폼의 시간적 시프트를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키워드는 퓨리에 시리즈는 주기, 퓨리에 트랜스폼은 비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호, 자, 주기성을 띱니다. 주기 t를 가지는 신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periodic 신호다 해서 여기 p를 붙였습니다. 자, 주어진 FPT는 주기 신호로서 퓨리에 시리즈로 표현 가능하죠. 자, 이 신호 익스포넨셜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익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FPT는 FT 비주기 신호로 근접해 가는 거죠.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주기가 무한대로 되면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 우리가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었던 녀석에서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 비주기 신호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자, t를 무한대로 보내니, 자, fpt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cn 익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 여기서 cn은 t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한 주기죠. fp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하는데 fpt를 요거 우리가 시그마에 넣고 cn 값을 집어넣습니다. t분의 1, 요거는 그렇죠? dt 익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부분을 조금 풀어볼게요.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t가 뭔가요? t 주기 t. 자,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t는 주기는 2파이, t는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그쵸? 오메가 제로 값은 뭔가요? 오메가 제로 값은 이제 델타 오메가가 될 거고, 그쵸? 델타 오메가. 그 차이니까, 그쵸? 여기 있는 거죠. 델타 오메가 설명했는데, 델타 오메가란 말은 오메가 사이의 간격이죠. n 플러스 1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n 오메가 제로가 델타 오메가잖아요. n 플러스 1 오메가 제로하고 n 오메가 제로의 차이니까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델타 오메가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자, 역수니까 t분의 1이니까 2파이분의 델타 오메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주기동한 적분의 fpt exponential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 t 했습니다. 자, 여기 상수까지 2파이분의 1로 뺐습니다. 2파이분의 1 빼고 시그마에 이제 적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ft까지 ft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 t의 dt에 여기 있는 델타 오메가를 이쪽으로 넘기죠. 델타 오메가 곱하기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 t가 됩니다. 자, 이때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라는 녀석은, 합치는 녀석은 적분 형태가 되죠. 이거 공학 수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시그마라는 녀석에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적분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적분 형태로 바꾸면 자, 이 부분이 적분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적분 형태. 자, 여기 그대로 단계적으로 써보겠습니다. 2파이분의 1 되고 시그마는 적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 t가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pt는 ft가 될 거고, 그쵸? exponential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가 되는데, 그쵸? 델타 오메가는 이제 d 오메가가 되는 거죠. 간격이니까, 이 둘의 차이니까 미분했을 때는 d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요.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는 n 오메가 제로는 컨티뉴어스한 오메가 값이 되는 거죠. 여기 디스크리트한 n이 1, 2, 3 이렇게 가는 반복되는 정도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변해가니까 오메가로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뭐 그 각각에 대한 이름만 붙여봤지만 델타 오메가는 차이입니다. 그쵸? 그 오메가의 차이. d 오메가는 미분이 가능한 오메가. 그쵸? 연속적인 오메가. 컨티뉴어스 오메가. n 오메가 제로는 디스크리트한 오메가. 그쵸? 자,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계는 공학 수학에서 다 배우셨을 텐데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2파이분의 1 시그마는 적분 형태로 바뀌고 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t가 되죠. 이제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 t인데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n 오메가 제로 이제 의미가 없죠. 그쵸? 주기가 무한대니까 n 오메가 제로를 이제 뭐로 하나요? 컨티뉴어스한 오메가로 변환시킨 거죠. 마이너스 jn 오메가 t dt 그리고 d 오메가가 되고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부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 exponential j 오메가 t dt에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d 오메가 하는 녀석이 ft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 퓨리의 트랜스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정의를 해볼게요. 자, ft의 퓨리의 트랜스폼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ft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수식을 아까 유도가 됐었나요? 앞서 나타내는 요 수식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자,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dt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d 오메가. 자, 이 부분만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만. 자, 이 부분을 바로 퓨리의 트랜스폼의 정의라고 하고 주어진 ft를 퓨리의 트랜스폼 했을 때 그때 함수를 f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 정의를 바로 요거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를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dt만큼 하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 이 f 오메가를 다시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을 하면 ft가 될 텐데 그 정의가 뭔가요? 지금 ft 주어져 있잖아요. 2파이분의 1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요 부분이 f 오메가잖아요. f 오메가라는 함수를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로 한다면 ft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요 부분이 f 오메가니까 그 퓨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여기 f 오메가 들어가면 다시 ft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까지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라플라스 퓨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적분 못했습니다. 복소수 구간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 충분히 적분 가능합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적분 못했는 녀석이 퓨리에 트랜스폼에서는 퓨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모두 다 적분 가능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라고 하는 녀석, f 오메가가 fs인 거죠. 0에서부터 무한대 f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이때 s는 복소수다라고 해서 s 도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었던 녀석입니다. 자, 첫 번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의 물리적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회로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을 거냐? 우리가 얘기했었죠. 1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리에 트랜스폼의 물리적 의미,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비교해서 이겁니다. 자, 퓨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fs라고 하는 녀석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s 도메인이라고 하는 fs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부터 무한대 f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dt s는 복소수에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였는데 만약 시그마가 제로가 된다면 s는 j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태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 적분 구간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f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인데 시그마가 제로면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가 되는 거잖아요. 즉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시그마가 제로가 되는 녀석이 퓨리에 트랜스폼이 될 것입니다. 자, s에서 시그마가 0이 되는 녀석은 s 이퀄 j 오메가 되니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은 시그마가 제로가 된다라는 조건에서는 똑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게 뭔가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특수하게 시그마가 0인 부분이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겠죠. 즉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수 형태가 퓨리에 트랜스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물론 제가 퓨리에 트랜스폼은 나중에 시노미 시스템, 여기 지금 시노미 시스템 이렇게 적어놨죠. 부분에 가서 다시 제대로 배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차이 정도는 꼭 알고 뒷부분 회로 해석하는 부분 나중에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울 거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요 슬라이드만큼은 그래도 기억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수 형태를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했어요. 특수 형태, 왜 시그마가 제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시그마가 제로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보겠습니다. 이 시그마 복소수 형태로 만들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는 s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복소수 형태가 들어가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인데 시그마가 0, 즉 이 부분이 1이 되는 특수한 형태가 바로 라플라스의 특수한 형태가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이 1이 되는, 즉 이 부분 시그마가 0이 되는 요런 파트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쇄 요소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인 신호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자,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인 신호죠. 그런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시그마 t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 점점점 이 시그마 t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녀석이잖아요. 점점점 떨어지겠죠. 이러한 신호, 즉 이러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신호니
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는 신호와 이러한 신호 곱한 녀석은 점점점 감소가 돼서 이렇게 제로가 되는, 점점점 감소가 돼서 결국은 제로가 되는, 세츄에이션 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즉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damped sine wave다라고 하는, 점점점 떨어지는 웨이브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시그마 값이 존재한다면. 그렇죠? 자, 이러한 형태가 뭔가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죠. 점점점 진동하면서 감소가 되는, 무언가 충격을 가해줬을 때 점점점 충격을 받다가 점점 그 충격이 약해져서 이렇게 세츄에이션 되는 형태가 바로 일반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자연 현상.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되지 않는 뭔가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호라는 소리죠. 즉 퓨리에 트랜스폼은 신호에 대한 분석에 적절합니다. 즉 진동만 하는 거죠. 감쇄가 없는 자연 현상에 접근은 어렵죠. 자연 현상에 만약에 진동만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무언가 충격을 받아요. 그게 지금까지 대학생이 됐을 때까지 계속 충격을 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자연현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신호적인 측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호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호를 분석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감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진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형태. 그래서 신호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녀석을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연계에서 일반적인 현상, 즉 시스템 레벨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시스템 레벨이 들어오니까 또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죠. 자, 휴대폰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휴대폰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내부에서 들어가는 신호의 움직임, 음성 신호가 들어와서 이 내부의 움직임이 있다 쳤을 때 우리는 이 안의 움직임은 신경 쓰지 않고 결국 이 밖의 시스템을 바라보겠다. 여기서 전원 눌러버리면 얘 꺼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스템 레벨로, 자연적인 현상인 시스템 레벨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녀석으로, 네트워크 관점으로 시스템 레벨로 본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이 내부를 들여다본다, 즉 적분 내부의 함수, 이 내부를 들여다본다가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은, 즉 감쇄가 고려되지 않은 진동만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그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녀석을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한다면, 자연계에서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 관점으로, 디바이스 관점으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녀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마의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 감마의 값을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간략하기 위해서 그냥 감마의 값을 포함하는 S다라고 해서 S 도메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값이 존재하는 어떠한 값이다라고 해서, 즉 시스템 분석 측면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된다면, 퓨리에 트랜스폼은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시그널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시노미 시스템이 뭔가요? 시그널 앤 시스템이 되는 거죠. 시그널 앤 시스템, 즉 퓨리에 트랜스폼에 관심이 있는, 신호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심이 있는 시스템을 모두 다 다루는 녀석이 바로 3학년에 배우는 시노미 시스템, 특히 신호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을 다루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신호 자체, 자연계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아이디어란 경우를 많이 다루는 회로 이론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녀석이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고, 이 퓨리에 트랜스폼은 3학년 때 시노미 시스템, Signals and System이라는 교과목에서 다시 배운다.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지금 논리가 다 완성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로 관점에서 RLC 회로에 들어갔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퓨리에 트랜스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줄 거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였나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st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태였죠. 자, 이거 st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퓨리에 트랜스폼 뭔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dt다 라고 합니다. 자, 회로 관점에서 단방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0에서부터 무한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싱글 사이드가 된다면 더블 사이드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뭔가요? RLC 회로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스위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스위치가 이렇게 돼서 0일 때 열린다 친다면, 스위치가 0일 때 열린다 친다면 라플라스는 스위치가 딱 열렸을 때, 열리기 전 상태는 모르겠지만 열렸을 때 어떻게 회로가 동작하는지 신호가 인가될 때부터 분석을 하는, 즉 현실적인 관점이 라플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닫혀 있었을 때 우리는 초기 조건이 얼마다 라고 그냥 주어졌었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초기 조건이 얼마다 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스위치가 딱 열렸을 때 어떻게 현상이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녀석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다면, 퓨리에 트랜스폼은 더블 사이드예요. 즉 시간이 무한대, 즉 느낌이 안 오죠. 신호 인가 이전부터 분석을 하는 형태죠. 현실적에서는 비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대다는 관점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즉 t 이퀄 0에서 오픈이 되었다, 오픈되었는 시점부터 분석하는 녀석이 라플라스고, t 이퀄 마이너스 0의 상태까지 고려하는 녀석이 퓨리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초기 조건 값으로 어떤 값으로 주어지겠죠. 어떤 값으로? 세츄레이션 된 값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자, 스위치가 이렇게 열렸을 때 딱 열리고 난 이후부터 이 디바이스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마이너스 3초 이 개념이 안 오잖아요. 그쵸? 즉 라플라스는 현실적으로 스위치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 이전은 어떤 세츄레이션 된 초기 값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스위치가 딱 열린 시점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는 녀석이 라플라스라면, 퓨리에는 열리기 이전의 상태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극단적으로 스위치가 t 이퀄 0일 때 열린다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스위치가 닫혀져 있어요. 이러한 상태가 스위치가 닫혀져 있는 상태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스위치가 열렸을 때 과연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조금 비현실적이지만 이러한 녀석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RLC 회로에 접근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라플라스와 비현실적인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속도를 한번 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했습니다. 여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우리가 아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ft가 코사인 오메가 t일 때 라플라스 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S 도메인으로 바꾼다는 거죠. 시그마를 가지는, 자, 감소되는 성분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부분, 0에서부터 무한대 현실적인 부분에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시그마가 존재하는 S 도메인을 바꿨을 때 얘 오일러 공식으로 2분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다 하면 이게 적분하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s다 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된 라플라스 변환 S 도메인에서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얘 주어진 ft 똑같은 코사인 오메가 t를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썼습니다. 오메가 제로 t를 퓨리에 트랜스폼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자, 오일러 공식을 쓰면 2분의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자, 2분의 1로 묶어내면 2분의 1 퓨리에 트랜스폼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퓨리에 트랜스폼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자,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정의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여기 j 오메가 제로 쓴 거는 여기 뒤에 곱해지는 녀석과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dt. 이게 정의죠. 퓨리에 트랜스폼의 정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j로 묶어낸다면 오메가 제로 빼기 오메가 t dt. 자,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적분하면 2파이 델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임펄스 펑션은 이온 함수니까 혹은 2파이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로 적분됩니다. 이 적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학 수학에서 배웠으니까.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자,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2파이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가 된대요. 자, 그렇다면은 이 f 오메가 주어진 f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얘가 되니 그렇죠? 얘를 다시 f 오메가, 이게 f 오메가잖아요. f 오메가니까 얘 ft를 한번 해볼까요? 자, ft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ft라는 녀석 여기 정의 있잖아요. 2파이분의 1 그렇죠?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 오메가 익스포넨셜 여기 뭐라 적혔나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죠. j 오메가 t의 d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이 f 오메가가 만약에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다라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파이 날아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가 되는 거죠. 얘는 뭔가요? 얘는 여기 더 적어놨죠. 델타 오메가는 이렇게 되니까 얘 오메가는 2파이 델타 오메가가 되니까 만약에 2파이 델타 오메가면 얘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값만 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얘 값으로 다시 역변환할 수 있는 거죠. 적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접근한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 f 오메가 관점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f 오메가는 자, f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이와 같이 f 이 녀석을 요 녀석을 변환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자, 봅시다. 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2파이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 2분의 1 여기 요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더하기 2분의 1의 요 녀석으로 되는 거죠. 요 녀석 두 개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넣고 여기 집어넣고 또 여기 요 값을 집어넣으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당연히 나오겠죠. 저거 이렇게 날라가면은 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더하기 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즉 코사인 오메가 t 시간에 대한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그널 관점에서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파이 값을 가지는 임펄스 펑션과 오메가 제로에서 파이의 크기를 가지는 임펄스 펑션으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얘하고 조금 다른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쇄 성분이 없는 녀석이고 감쇄 성분이 있는 녀석이 되겠죠. 자,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즉 이러한 녀석 우리가 델타 함수가 나올 때 뭐라고 했나요? 델타 함수는 통신 이론, 시노미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용한 함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회로 이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샘플링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델타 함수는 샘플링 함수거든요.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시노미 시스템 혹은 통신 이론에서 보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퍼티라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비교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리니어리티 성립을 합니다. 각각의 퓨리에 트랜스폼 성립합니다.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타임 스케일링, 타임 시프팅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프리퀀시 시프트, 프리퀀시 시간 영역에서의 익스포넨셜은 주파수 영역에서 시프트, 시간 영역에서 시프트는 익스포넨셜로 나타낸다. 그리고 미분 형태, 인테그랄 형태, 그리고 여기서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이제 리버설, 이거 통신이론에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 듀얼러티, 통신이론에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도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가 주어진다. UT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이렇게 델타가 붙어서 나오네요. 그렇죠. 사인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고, 자, UT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익스포넨셜이 붙으면 시프트가 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UT는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자, 이렇게 UT가 붙은 녀석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와 같은 이 책에 보시면 각각을 다 유도를 다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저기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킷에 들어갔을 때 퓨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 R, L, C를 자, 인풋하고 아웃풋의 관계가 전달 함수니 인풋이 만약에 델타 t고 델타 t란 말은 그 임펄스 펑션이란 말은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1이죠. 그러면 전달 함수는 출력과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인풋하고 출력에 대해서 VI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3TUT의 2배가 되는 녀석으로 들어갈 때 VOT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살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요?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3t ut가 되겠죠.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는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라는 퓨리에 트랜스폼 된 값을 이용한다면 얘 3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크기 2가 될 것입니다. 자, 전달함수는 뭔가요? 전달함수는 굳이 얻을 필요도 없지만 전달함수는 인풋분의 아웃풋이니까 2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j 오메가가 되겠죠. 1 플러스 j 2 오메가 분의 1. 이것 곱하기 인풋을 해버리면은 요 두 개 하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vi 오메가 곱하기 전달함수 3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2 1 플러스 j 2 오메가 분의 1. 자, 요거 요렇게 됩니다. 3 플러스 j 오메가 곱하기 1로 나눠주면은 j 오메가 여기 개수를 1로 하기 위해서 2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 3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0.4 더하기 0.5 더하기 j 오메가 0.4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VOT는 뭔가요? 마이너스 0.4. 요 형태 그대로를 가져온다면 유니크니스를 만약에 쓴다면 3 플러스 j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3t ut 0.4에 0.5t exponential 마이너스 0.5t ut가 되겠죠. 0.4로 묶어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 라플라스 변환의 특수한 형태가 퓨리에 변환이었죠. 즉 라플라스 변환에서 유니크니스처럼 퓨리에서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단 유니크니스 적용을 위해 주파수 도메인 변환 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정의에 따라서 적분하면 리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이러한 형태를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형태 여기다가 집어넣고 적분을 해도 적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즉 이러한 형태에 집어넣어도 충분히 적분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유니크니스가 반드시 성립한다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왜냐하면 이 부분 적분하는 거 쉽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함수는 델타 펑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델타 펑션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델타 펑션 적분 너무나 쉽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가지니까. 그래서 적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쉽게 얻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RLC 회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제를 또 하나 더 풀어보고 이제 가볼게요. 여기서 IOT를 구해보래요.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IS가 10 sin ET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전달함수 뭔가요? 이 ISD가 이렇게 나눠서 걸릴 거 아니에요.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은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얻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ISD를 퓨리에 트랜스폼 합니다.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이 페어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얘를 이용하는 거죠. 자, 얘를 이용하면은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자, 10 sin ET니까 이 F sin 오메가 제로t는 이와 같은 관계다라는 걸 바탕으로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는 IOT, 즉 IO 오메가는 전달함수 곱하기 주어진 IS 오메가가 되죠.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IOT는 요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적분할 수 있다를. 자, 그래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의 IO 오메가가 되는 거죠. 뭔가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오메가까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가 되는 거죠. 요 함수를. 그렇죠? 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오메가까지 이러한 형태를 exponential j 오메가 t d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델타 함수는 적분이 쉽다 그랬죠. 뭔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 f 오메가 d 오메가일 경우는 주어진 f 오메가에서 f 값에서 오메가 제로 값만 가지는 그 값이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IoT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j 오메가 3에 10파이 오메가를 앞으로 빼면 자, 10파이 오메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에서 오메가가 2일 때만 값을 가지죠. 자,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가는 녀석 1 플러스 j 오메가 3에 10파이 오메가의 델타 오메가 플러스 2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d 오메가 오메가가 마이너스 2일 때만 값을 가집니다. 그럼 2파이분의 자, 10파이 있으니까 10파이 앞으로 빼면 1 플러스 오메가 2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 6 j6분의 2 익스포넨셜 j2t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 1 마이너스 j6의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적분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럼 얘 10분의 요거 두 개 나오고 이거 이제 요거 정리를 쭉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 쭉 하면 사인 부분 날라갈 거고 3.288 코사인 2t 마이너스 80.54라고 하는 녀석으로 얻어지게 되네요.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문제를 풀고 다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IoT를 찾아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 마지막 하나만 보고 넘어갈 텐데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자. 15옴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 VT가 5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UT일 때 에너지는 뭔가요? 파워 적분이죠. R분의 V 제곱이 되니까 R분의 1의 V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15옴에 걸리는 에너지는 10분의 1 R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VT의 제곱 DT가 될 것입니다. 자, 저 VT의 제곱 뭔가요? 10분의 1에 0, 이제 여기 UT가 붙었으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얘 제곱 25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t dt.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416.7mJ이라고 나오네요. 자, 얘를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오메가는 V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 V 오메가는 뭔가요? 5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UT를 퓨리에 트랜스폼하면 된다. 3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5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제곱을 해야 되죠. 이거 이제 퓨리에 퓨리에 도메인을 바꿨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을 하면 컨주게이트 형태를 곱해주는 형태죠. 3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5 곱하기 3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5를 곱해야지 크기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9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25. 자, 이거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합니다. 자, 10분의 1 r분의 1에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j 무한대 분의 무한대 오메가 제곱에 f 오메가의 제곱에 d 오메가. 그렇죠? 자, 그러면 2파이분의 0.1 마이너스 여기 어떻게 되나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9 오메가 제곱분의 25의 d 오메가 되죠. 지금 여기 ut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자, 파이분의 얘 2.5에 9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d 오메가. 자, 이거 실제로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분할 때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를 아크 탄젠트 x라고 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이용한다면 파이분의 2.5 그렇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1 더하기 3분의 오메가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파이분의 2.5에 3분의 1 요 크기니까 3분의 1 아크 탄젠트의 3분의 오메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으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416.7mJ 해가지고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얻어내는 거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얻어내는 거 똑같은 리스판스 값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특별히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다룬 이유는 요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수한 형태다. 퓨리에 트랜스폼은 신호에 대한 부분, 즉 감쇄가 없는 신호에 대한 부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감쇄가 있는 부분이어서 S 도메인으로 취급을 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은 S가 즉 시그마가 제로인 감쇄가 없는 부분, 즉 진동만 하는 시그널에 대해서만 다루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수한 형태다라는 거와 시간 영역에서의 단방향성을 가지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양방향성을 가지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있을 때
스위치가 0일 때 열렸다라고 친다면 열리고 난 이후 시점부터 분석을 하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스위치가 열리기 이전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약간 비현실성을 가지는 부분이 퓨리의 트랜스폼이다 라고 하는,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비교해서 퓨리의 트랜스폼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당연히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통신이론 여기서 적어놨지만 3학년에 가서 신호문 시스템 때 아주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리에 트랜스폼은 해보니까 계속 델타 함수 값이 많이 나오죠. 이거 통신이론에서 굉장히 재미나게 많이 요긴하게 쓰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어떤 스페셜 세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집중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